오늘 오랜만에 NCS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NCS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기사가 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맞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글 구조 파악하기인데 여러분들이 글 구조 파악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자, 문제 두 개인데 두 번째 문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긴 지문을 주고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지문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이 글은 머리에서 재해는 파괴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제품들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까지 가미되는 추세다. 꼴이 이와 같은 기능까지 추가됐다. 설명문이죠.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2번 또는 3번 보는 겁니다. 설명문 구조 이렇게 끌고 가면 그야말로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꼴입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내용이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책에 설명문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설명문은 머리에 가장 큰 것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하부 구조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설명해 가죠.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의 답을 바로 3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읽었듯이 재해는 비즈니스 기회 제품 생겨나고 있다. 첨단 기술 가미된 추세다. 나 이와 같은 어쩌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자, 다 역시 마시는 물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도 마찬가지죠. 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들려주고 있는데 라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자, 마시는 물과 같은 얘기 여기서도 마실 수 있는 책 연결되죠.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하나 던지고 그에 따른 사례를 쭉 나열하다가 이제 라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 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틀을 익히면 지문 다 읽지 않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문단 배열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단 배열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시글을 주고 이제 순서를 정하라는 얘기죠. 자, 선택지를 보러 갑니다. 어떤 특징이 눈에 잡힙니다. 자, 1번, 2번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전체 나를 맨꼬리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다가 먼저 할까 라가 먼저 할까 하고 짚으면 되는 거죠. 자, 다 라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을 보면 원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설명문 형태죠. 먼저 첫 번째, 자,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입니다. 긴급 구호가 있다. 그 다음으로 자, 주민들 자선 활동 기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화된 원조가 있다. 이와 같은 원조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글의 머리를 보면 설명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긴급구호. 그래서 이 내용이 첫 번째로 다뤄져야 되겠죠. 라를 보면 긴급구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버리고 여기서도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올게 다냐 마냐. 그래서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 차관과 정여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 앞에는 차관과 정여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 바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 압축되죠. 다를 보겠습니다. 부유한 국가들, 차관, 정여 이렇게 나왔죠. 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차관, 정여,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은 그래서 차관 정여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해놨다. 그래서 그 차이점 차관 정여 뚜렷하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과 함께 굳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서 나가 전체를 정리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설명문에 가까운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살짝 내비쳤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죠.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글 형태가 전형적인 꼬리 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글은 원조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 세 개의 유형 가운데 2번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시험 문제 지문에 등장하는 글은 우리가 쓴 글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쓴 글입니다. 전문가들이 쓴 글 가운데서도 구조적으로 아주 잘된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죠. 자,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따라서 글을 쓰는데 그 기본적인 틀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부구성, 사부구성, 포스텝, 꼬리물기인데 오늘 살펴봤던 이 문제는 꼬리물기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꼬리물기가 뭐다, 어떻게 전개한다, 이 같은 것을 익히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다음 자선활동, 세 번째가 체계화된 원조. 이 체계화된 원조가 바로 다루고 있는 차관 또는 정여라는 방식이죠. 어쨌든 이 글은 두 번째 방법, 이 자선활동에 대한 내용을 빼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이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꼬리 물기를 통해서 이 문제 전체 순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이론을 익혔으면 그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좀 익혀다오.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산업 현장을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풀이 속도를 내면서 풀이를 많이 할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